포스코가 기본적으로 철강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매출이 딱 당장 내년부터 더해지는 그림이면 지금은 철강이 거의 90%지만 2차전지 매출이 5%, 10%, 15% 찍히는 순간 커지는 거고, 대략 예상하는 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20% 이상 영업이익 늘어나고 25년도도 한 10에서 15% 늘어나는데, 철강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만 15% 잡은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아르헨티나 염호 매출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매출만 광석에서 대략 한 25,000톤, 염호에서 한 25,000톤 하면 5만 톤이잖아요. 만 톤당 대략 1조 잡으면 거의 5조 매출 나오는 건데, 5조 매출에 에비타 마진 50%만 해도 철강 80조로 버는 5조의 절반 이상을 2조 5천억을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구조니까,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 2차전지 밸류에이션을 온전히 받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제3의 도약기라고 보는 시선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철강 매출이 85조에, 포스코 실적 좋은 거 아시죠? 3분기에 1조 2천억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실적이 안 깨졌어요. 포스코는 철강 뭐 가격 빠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거는 포스코가 기본적으로 철강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매출이 딱 당장 내년부터 더해지는 그림이면 포스코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의 초창기 모습을 닮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도 2차전지 매출이 에코프로 그룹사에 반영되는 순간부터 주가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럼 포스코 그룹도 지금은 철강이 거의 90%지만 2차전지 매출이 5%, 10%, 15% 찍히는 순간 커지는 거고, 그게 당장 내년 말부터 이제 그 호주의 필바라 리튬 솔루션 그 광석 리튬이 매출 사이즈로 보면 1조 8천억에서 2조 예상하니까 그게 찍히는 이제 막 초창기 진입 단계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해 같은 경우 주가 뭐 빠졌지만 영업이익 지금 2분기 때 1조 3천억 나왔고 3분기 때 1조 2천억 나오면 5조 이상 나는 영업이 그림이거든요. 80조 매출이 5조면 지금 PER 기준으로 뭐 13배니까 철강 평균 PER이 뭐 사실은 현대제철, 뭐 KG스틸, 뭐 동국산업 이런 회사들이 PER 뭐 5배, 6배거든요. 5배, 6배인데 철강 관련돼서 규모나 사이즈 자체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 2차전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2차전지 중에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 게 양극재인데, 양극재가 지금 평균 PER 치면 50배가 넘거든요. 근데 양극재보다 마진이 훨씬 좋잖아요, 리튬이. 그러면 최소한 양극재 정도 마진은 받아야 되는데, 양극재 마진은커녕 지금 뭐 철강 밸류에서 약간 비싼 정도를 받는 거니까 결국은 포스코가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가장 높은 마진이고 가장 밸류에이션 할증 받아야 되는 그 리튬 관련된 게 당장 내년에 실적으로 꽂히면 그게 분명히 저는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거라고 봐요. 근데 포스코는 결국은 철강으로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익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익이 꺾였지만 2분기,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봤을 때는 5조 이상 체력 예상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략 예상하는 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20% 이상 영업이익 늘어나고 25년도도 한 10에서 15% 이상 예상 늘어나는데, 철강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만 15% 잡은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아르헨티나 염호 매출이 잡히거든요. 염호는 평균 60에서 80%고요. 광석은 35에서 55거든요. 그거 평균 때는 한 60% 이상 마진이 나오는데, 그럼 25년도는 염호 리튬 매출도 있고 광석 리튬 매출도 있잖아요. 그러면 1단계 초기 단계만 해도 여기서 나는 매출만 광석에서 대략 한 25,000톤, 염호에서 한 25,000톤 하면 5만 톤이잖아요. 그럼 5만 톤이면은 매출로 치면 뭐 만 톤당 대략 1조 잡으면 거의 5조 매출 나오는 건데, 5조 매출에 에비타 마진 50%만 해도 철강 80조로 버는 5조의 절반 이상을 2조 5천억을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구조니까,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 리튬 매출이 찍히는, 그래서 2차전지 밸류에이션을 온전히 받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은 에코프로 빠지면 같이 빠지고 이런 흐름이 약간 연동돼서 나왔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내년에는 에코프로랑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2차전지 밸류체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포스코 홀딩스가 그 아르헨티나 염호랑 그 필바라 리튬 솔루션 여기를 통해서 광석에서 리튬을 채굴하고요. 그 리튬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반하고 이송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거를 갖다가 포스코 퓨처엠이 그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고요. 그 포스코 퓨처엠에서 만든 양극재가 나중에 포스코 HR 클린 메탈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되고 그렇게 쓰이고 있고, 포스코에 들어가는 각종 공장의 소위 말하는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 공장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포스코 DX라는 회사, 예전에 포스코 ICT죠. 그 회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도 에코프로 못지않게 2차전지 밸류체인이 좀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재미난 거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란 자회사, 이제 드디어 11월 달에 상장하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따로 만들어서 에코프로 BM에 납품하는 구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만 만드는 자회사가 없고,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전구체도 만들고, 포스코 퓨처엠이 직접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전구체 만든 거를 바로 포스코 홀딩스로 받은 리튬이랑 결합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 밸류체인에 유일하게 에코프로 그룹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를 직접 조달한다는 거. 양극재를 만들면서 전구체도 직접 조달하는 거고, 또 강점이 있죠.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연 갖고 오잖아요, 광산. 그 흑연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을 하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자체적으로도 흑연을 생산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급속도로 낮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광산 사가지고 광산통에서 직접 흑연을 조달을 받죠. 이제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가운데 리튬 가격 하락이 포스코홀딩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리튬도 결국 원자니까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고점 대비 70% 이상 빠지면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저가로 탄산 리튬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파는 재고를 줄이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한국광물자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리튬 선물 가격 급등도 나오고 리튬 가격이 150 위안을 찍고 162.5 위안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155.5 위안으로 다시 좀 빠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리튬 관련된 업체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거냐? 아까 양극재 업체도 신규 업체가 늘어나려면 글로벌 레퍼런스, 자금력, 가동률, 수율 다 좋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에너지 컨설팅 업체가 다 밝혔는데, 리튬 관련된 재련하거나 리튬 관련된 가공하는 업체가 신규로 들어와도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7년에서 8년이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으니까 리튬도 공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하는 부분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 여러 군데 업체가 밝혔어요. 우리나라 SNE 리서치 빼고 다른 리스타드 에너지라든지 BNEF 이런 에너지 컨설팅 업체가 따르면 2024년하고 25년에 리튬이 일시적인 공급가잉은 올 수 있지만, 리튬의 수요를, 심지어 중국의 저가 탄산 리튬조차도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필요로 하는 수량은 연평균 성장률이 둔화돼도 25%씩 증가하는데,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공급하는 공급량은 연평균 7%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을 거다. 수요는 25% 늘어나는데 공급이 7% 늘어나면 18% 정도 갭이 있으니까, 그만큼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이 될 거고, 25년을 기점으로 다시 리튬 가격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밝혔고요. 칠레 동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리스타드 에너지, BNEF 이런 데서 밝힌 거는 24년도, 25년도 일시적인 공급가잉이 와도 리튬 공급 업체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리튬을 수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연평균 20% 넘는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25년 기점으로 리튬 가격은 좀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장기 그림으로 2030년까지 우리는 리튬 관련 매출을 13조 6천억 하겠다고 했거든요. 13조 6천억이면 지금 가격에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진다고 보고, 지금 톤당 3만 불대를 보고 리튬 가격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가격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는데, 사실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 쪽은 오히려 2026년, 2027년 갈수록 리튬 가격 5만 불 정도 수준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한국광물자원조사지질위원회에서도 26년, 27년 기준으로 리튬 가격 5만 불 정도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돼봐야지 알겠지만, 이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공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고, 수요는 사실 전기차 말고 지금 리튬 쓰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기 선박 있고, 전기 항공도 있고, 전동공구도 있고, 각종 비싼 IT 부품도 있고,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ESS 시장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전기차 시장이 예를 들어 850조면 거기에 40%면 300조 시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로봇 있잖아요. 로봇 관련된 거 있고. 이 리튬 가격 하락이 계속 이렇게 빠지지만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는 자체적으로 리튬을 조달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이 포스코홀딩스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을 되게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포스코 그룹주가 유일하게 리튬을 광산과 염호를 둘 다 보호하고 있으니까 리튬 관련돼서 밸류체인이 가장 잘 돼 있다는 거고요.
포스코가 원래부터 철강이라는 원자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원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보는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철강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원 관련된 기술도 있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글로벌 철강 기준으로 2등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인도의 그 아르셀로미탈 다음으로 글로벌 2등까지 올라갈 정도로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레퍼런스나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탑권을 유지했고, 지금 아마 철강 기준으로도 순위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6위권이고, 그리고 워낙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죠. 포스코홀딩스 뭐 예를 들어 보면 실제로 갖고 있는 영업활동 현금으로만 발생하는 현금이 7조 이상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PER 말씀드렸고, 포스코홀딩스도 회장이 자꾸 뭐 매년 이제 정권 때마다 바뀌어서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철강이 주력이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당장 내년부터 매출 나오면서 크게 장기적으로는 2차전지 소재 매출로만 2030년까지 뭐 62조 하겠다고 했으니까, 철강 매출의 거의 80% 이상을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워낙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리튬 관련된 밸류체인이 기존의 철강 사업 글로벌 탑급의 원자재를 다뤘던 뭐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뭐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것 같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옛날에 포항제철부터 국민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이미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또 포스코 그룹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포스코 그룹은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나름 또 주주가치에도 신경을 씁니다. 분기에 2,500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10,000원 배당 주는, 배당주의 관점, 뭐 최근에는 주가가 빠져서 배당 수익률 대충 계산해보면 40만원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당 수익률 2.5%가 나오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탑급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올 10월에 국내 최초로 포스코 그룹주 ETF가 상장되었다고 하는데요. 2차전지 성장의 미래를 믿는다면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 ETF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75%, 포스코 퓨처엠 75%, 뭐 인터내셔널 뭐 75%, 나머지는 포스코 DX랑 뭐 포스코 스틸리온 그렇게 뭐 돼 있거든요. 이게 ETF 좋은 거는 퇴직연금 IRP 계좌나 ISA 자산관리 계좌로 사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결국 2차전지가 26년, 27년, 28년까지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포스코 그룹도 물론 에코프로랑 같이 주가가 빠졌지만 내년에는 조금 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이 에코프로 그룹 못지않게 2차전지 내에서 가장 좀 완벽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주가 빠지는 걸 내가 잘 못 견디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나 아니면 연금저축 계좌에 ETF 사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포스코 ETF를 사서 모으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